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기입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신호들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뉴스가 진짜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코스피의 방향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뉴스 5가지입니다. 자,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셧다운 종료 합의 소식, 둘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우리나라 3분기 수출이 사상 최고를 찍었다는 뉴스고요. 셋째는 중국이 외국산 AI 칩을 금지했다는 소식, 넷째는 바로 같은 날 미중이 서로 관세를 낮춰줬다는 거, 마지막으로 5째는 우리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 시장 분석의 뼈대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하나씩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심층 분석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신호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서로 어떻게 얽혀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거시 환경부터 보죠. 무려 41일 동안이나 계속됐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게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위험자산, 즉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리스크 온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진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이런 정치 이벤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최장기 기록이었던 2018년에서 19년 사이 35일간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때 S&P 500 지수가 오히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은 셧다운을 경제 펀더멘털을 망가뜨리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어차피 해결될 정치 문제 정도로 본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돈이 풀리는 좋은 분위기가 우리나라 증시의 강력한 펀드멘털과 만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바로 3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 실적,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성장의 엔진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체 수출이 6.5% 성장할 때 반도체를 포함한 자본재 수출은 무려 11.2%나 급증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 AI 붐 때문에 난리가 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HBM이 AI 연산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잠깐 좋았다 나빠지는 그런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AI와 HBM 수요가 반도체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 민감주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기술 변화가 이끄는 구조적 성장 섹터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복잡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중 관계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같은 날에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2가지 정책이 동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이중적인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관세를 낮춰주면서 일반 상품에 대한 무역 갈등은 좀 풀어주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중국이 국가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산 AI 칩은 싹 다 빼버리겠다고 하면서 AI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전쟁을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선택적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중국이 미국 AI 칩을 안 쓴다는데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는 놀랍게도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간단합니다. 첫째, 중국 AI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 칩을 못 삽니다. 둘째, 그럼 화웨이 어센드 같은 자국산 칩을 써야겠죠. 셋째, 근데 이 중국산 칩도 성능을 내려면 고성능 HBM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이 HBM 시장은 누가 꽉 잡고 있죠?
네,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사 이익의 구조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부 환경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53에서 61%나 줄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산업계에서는 바로 이건 과도한 비용 부담이다. 중국 저가 공세의 경쟁력만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앞으로 엄청난 설비 투자 비용과 규제 리스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힌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일관된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충하는 힘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게 될지 한번 보시죠.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미국 셧다운 종료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이건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둘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끄는 코스피 자체의 펀더멘탈. 이것도 강력한 매수 신호죠. 셋째, 미중 관계는 무역은 완화되고 기술 분야에선 반사이익이 있으니 복합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매수 요인입니다. 반면에 국내 탄소 감축 규제는 제한적인 매도 신호에 불과합니다. 최종 판단은 뭘까요? 이 강력한 세 개의 매수 신호가 국내 규제라는 하나의 매도 신호를 압도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분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 투자 전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최종 전략을 요약한 겁니다. 권고안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반도체 섹터는 강력 비중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펀더멘탈의 심장이자 미국의 AI 수요와 중국의 반사 이익이라는 두 가지 엔진을 모두 가졌기 때문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장비 소재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전통적인 수출주 역시 비중 확대입니다. 글로벌 리스크 온 환경, 달러 약세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철강, 화학 같은 탄소 집약적 산업은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2035년 온실가스 목표가 장기적인 비용과 규제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K-인더스트리 디스카운트, 즉 한국 굴뚝산업의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